정부가 환율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정 환율 레벨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경쟁력을 갖춰 균형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한국은행 총재로 재임한 김중수 전 총재를 유주환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고환율 현상에 대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를 나타내는 명목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요 교역 상대국 사이 물가 변동까지 고려한 실질 실효 환율은 최근 수년간 수직 낙하하며 지난 11월 기준 64개국 중 6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출업체가 많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예전에 비해서 가격보다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걸 팔기 때문에 그 받는 이득보다는 오히려 온 국민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받는 피해가 훨씬 큰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할 리 없이 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뭐 어느 면에서 이득이 있겠습니까?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로 촉발된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은행 총재로 재임한 김중수 전 총재는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목표가 특정 수치에 맞춰지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국의 역할은 균형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균형점에 가도록 유도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모든 게 약화되는 것을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첫째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잘못하다 본다 그러면 내생 변수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장에서 결정될 변수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오히려 부작용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것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올해 우리 경제는 1% 성장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나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1.8%로 회복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최근 5, 6년간 잠재 성장률을 밑돈 경우가 많고 잠재 성장률의 수준도 낮아지고 있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만큼을 우리가 더 생산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 강도가 높아져야죠. 말로만 AI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반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이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져야죠. 김중수 전 총재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자본과 노동 등 요소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위 노동 비용을 줄이는 개혁을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